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레벨 42의 이름은 더 호리즌입니다. 이곳은 난이도가 5, 2인 레벨인 만큼 울창한 습과 화산 지형이 있는 레벨입니다. 생존 난이도 뒤에 붙는 2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인바이럴멘탈, 자연 환경의 약자입니다. 이 레벨의 대부분은 울창한 숲이며 거대한 화산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이 땅에 비치지 않을 만큼 빼곡하게 나무들이 자라 있습니다만 식물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햇빛이 없어도 이곳의 식물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자랍니다. 레벨의 효과 때문인지 이 식물들의 특성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레벨을 조사하고 탐색하는 것은 대부분의 탐사팀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 레벨의 환경 자체가 사람이나 엔티티 모두에게 치명적인 환경이기 때문이죠. 다만 반드시 필요하다면 고급 장비를 동반하여 이곳의 대기, 토양, 수질 등의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대한 나무에 의해서 형성된 거대한 돔 아래의 지역도 매우 거칠고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레벨을 직접 탐사하려면 강제적으로 도보로 이동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손전등이나 랜턴 등이 없다면 한 치 앞도 보기 힘들 정도로 어둡습니다. 아주 작은 불씨에도 반응하는 오염된 대기로 인해서 횃불이나 성냥, 라이터 같은 불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하면 안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불이 나기 시작하면 시작 지점 주변부터 폭발이 시작되며 5에서 10m 이내에 있는 모든 것에 심각한 손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해 나무가 불타오르기 시작하면 산성이 엄청 강한 비가 내리고 주위의 모든 것들을 녹이기 시작하는데 이 레벨의 나무들은 이 산성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무에 불이 붙지 않더라도 간혹 산성비가 내리는데 이때 나무 밑에서 비를 피하는 것은 전혀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절벽 아래, 동굴과 같은 곳으로 몸을 숨기고 비가 그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레벨 42의 화산은 가파른 지형과 딱딱하게 굳은 용암으로 인해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화산 주변에는 지진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데요. 연구팀이 조사한 지질 및 대기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약 5주 동안 화산 활동이 활발하고 지속적으로 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측한 가장 긴 활동 기간은 몇 개월을 넘어서 몇 년 동안 활동이 지속되었습니다. 장기간 활동하는 화산 때문에 레벨의 대기에는 유독가스와 화산재로 가득하며 이곳에서 마스크나 방독면 같은 호흡기를 보호해줄 장비가 없이 장기간 노출된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위험으로는 분화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산폭탄입니다.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할 때 빠른 속도로 분출되는 거대한 암석은 분화구에서부터 약 34km 이내 어느 곳이든 떨어질 수 있으며 이 이상의 거리에서도 암석이 발견되곤 했습니다. 이 암석들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며 환경을 파괴하거나 거대한 크레이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화산 주변에 형성된 용암 웅덩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웅덩이 안쪽을 자세히 살펴보면 레벨 10으로 보이는 들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웅덩이를 레벨 42와 레벨 10을 연결하는 일종의 포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웅덩이가 이렇게 포탈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 변칙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레벨에 도달하고 이동해야 한다면 화산 주변보다는 비교적 안전한 숲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처음 말했듯 이곳에는 울창한 숲이 존재합니다. 그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들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생존하고 산성비에도 면역을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들은 생존을 위해 물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고 그 대신 오염된 토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양분으로 삼습니다. 이곳에서 내리는 산성비가 땅으로 흡수되어 흙과 반응하여 나무가 양분 삼을 물질을 만드는데 현재까지 이 물질에 대한 정식 명칭이 없고 나무의 수액과 비슷하여 명칭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변칙적인 수액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변칙적인 수액은 또 다른 화학적 반응을 보이는데 이 수액에 불을 붙이면 그 즉시 대기와 반응해
마치 백린과 같이 닿는 것을 모두 불태워버리는 큰 불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주위 대기와 토양과 연쇄 반응을 일으켜 쉽게 꺼지지 않고 일반 불보다 더욱 오래 지속되고 간혹 내리는 산성비로도 꺼지지 않고 불탈 수 있는 것들이 전부 타버려야지만 꺼집니다. 하지만 나무는 이 불에도 타지 않으며 나무 겉표면에 있는 반응성 물질만 타버립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레벨 42가 발견된 이후로 레벨 내에서 어떤 엔티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살 수 있었던 엔티티가 존재했으나 유독하고 척박한 환경에 의해 전멸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티티도 버틸 수 없는 극악의 환경 속에서 적응하고 살아남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 동물들의 공통점은 몸집이 작은 새나 곤충들입니다. 혹시라도 레벨을 돌아다니며 발견한다면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쯤 되면 이곳에는 생존자 그룹이나 전초기지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야 자연스러울 텐데 놀랍게도 이곳에는 에미즈의 42 베이스가 존재합니다. 이곳은 에미즈의 연구팀이 만든 현장 연구실이며 12명의 고정 인원이 있으며 약 25명의 유동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첫 번째 목표는 레벨의 다양한 연구이지만 또 다른 목적은 이곳에서 발견하는 생존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레벨에 들어온다면 이 기지를 찾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레벨 41에서 노클립으로 이 레벨을 들어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간혹 몇 명의 생존자들은 레벨 10의 들판을 계속 걷다 이 레벨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하나의 출구만 발견되었습니다만 엄청난 위험 부담이 따르며 자칫 잘못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용암 웅덩이로 뛰어드는 것인데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화산 암석이나 화산 근처에 존재하는 기타 위험 요소도 염두해야 합니다. 일단 이곳으로 뛰어들면 온몸이 불타는 고통을 짧은 순간 느끼고 그 후 레벨 93 또는 10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화산 지형이라고 생각이 드는 레벨인데 굳이 생존 난이도가 5가 부여된 것이 이유는 이 레벨에서만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호라이즌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현상을 겪으면 레벨의 상태를 논 유클리드라고 칭합니다. 레벨의 경계에 부딪힐 때 발생하게 되는데 처음 이 레벨에 들어온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절제되지 않은 행동과 언행을 하며 어디론가 멀리 떠나려고 합니다.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이동하다 보면 서서히 정신이 돌아오고 몇 시간 동안 기절해버립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이 현상을 겪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레벨의 경계 너머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공간이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은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고, 그리고 백룸이 얼마나 거대하고 예측할 수 없는 공간인지 알려줄 것이라고.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몸이었습니다.